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자, 오늘은 23년 10월 10일이에요. 예, 정치논평국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 제목에서 보신 요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지금 전 세계의 언론, 대중매체에 엄청난 전파를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분쟁으로 뒤덮고 있는데, 사실 좀 3일째인가? 근데 어느 방향으로 튈지가 상당히 지금 애매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세상의 변화를 우크라이나전 대비해서 말씀입니다. 잘 보여준다. 여러 측면들 노출시키고 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의 흐름이나 측면에서 봐서는 마지막 끝물에 마지막 불꽃이 일렁이는 그런 느낌도 주거든요. 아니면 이제 여태까지의 어떤 과거의 체제로서 기득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집단들의 몸부림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주변과의 갈등을 통해서 그 밑에 깔려 있는 스토리라인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도 이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게 출처가 어디냐면 The Times of Israel, 저기 이스라엘 신문이에요. 장문의 기사더라고요. 장문의 기사고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타냐후가 지금 상당히 인기가 없다, 국내에서. 자, 그것과 이 전쟁이 상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추정을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달라진 이제 세상의 지형 때문에 미국이라는 지원자가 빠져나갔죠. 미국 자체가 노쇠했고 미국의 정치적 목적으로 봐도 지형이 지금 아랍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석유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구애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란 같은 경우도 안보 문제에 있어가지고 또 너무 러시아 쪽으로 다가서는 건 또 방지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또 아프리카 국가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아프리카와 중동, 즉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요즘은 이제 중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서아시아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더군요. 예. 제가 중동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중동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이집트가.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점이거든요. 향후 경제가 커져야 되잖아요, 이 난국을 돌파를 하려면. 근데 지금 미국의 방식, 유럽의 방식으로는 경제가 커질 곳이 없다. 그들은 노쇠했다. 새로운 것을 개척하기보다는 기존에 집착한다. 근데 세상은 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허점, 부족했던 부분들이 노출된다. 예전에 선망의 대상에서 이제는 그렇고 그런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쥐지 못한다. 그 틈을 중국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가 비집고 들어온다. 철학적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새로운 거점이 형성되는 부분, 새로운 경제 라인이 생성되는 거죠. 그 부분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이 저기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 옛날 수에즈 운하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연결되는 곳이 어디냐? 아프리카의 산물들이 이집트를 통해서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양쪽 다 양방향이겠죠. 그 다음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그게 가자지구가 딱 들어있죠. 그 위에 시리아도 지금 미국이 아사드를 몰아내기 위해서 내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했죠. 그 위에 시리아, 그 위에 터키. 요 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요 라인이 안정화되면은 터키를 통해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래서 그쪽에 분쟁이 있는 겁니다. 유럽들이 관심이 있고 나토에 가입 불가입, 그리고 북해 연안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있는 것이고, 또 러시아에 바로 콤미치고, 그런 것들은 러시아도 관심이 있고 미국도 엄청나게 관심이 있죠. 미국은 방해한다는 측면에서도 관심이 있죠. 유럽하고 전혀 무관하게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을 가로질러서 러시아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수송로가 생기고, 그 가운데 있는 주요 거점들이 다 번창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큰 하여튼 경제의 축이 되는 거죠. 그들이 시베리아, 유라시아를 통해서 한반도의 남북
관통이 되면서 연결이 되면서 경제가 활황이 되면은 한반도는 대륙 유라시아 대륙과 바다를 잇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만난 접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활성화되면은 러시아는 극동에 있는 지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타냐후가 그들의 첩보부가 지금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의아해하죠. 왜 이걸 몰랐어? 이런 거를 세계 최고의 정보부가 그게 있고, 이집트의 대응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 언론이 이걸 상세히 다뤘다. 즉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네타냐후의 내부의 기반이 지금 약하다. 그런 것들이 다 이 전쟁의 진행과 상관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예, 이게 제목은 뭐냐면은 이집트 첩보부가 정보부가 거듭해서 경고를 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가자 지구의 남쪽은 11km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이집트와 접경입니다. 나머지 둘레 55km 이쪽은 바다고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과 접하고 있죠. 그래서 이집트도 알고 있는 정보를 세계 최고의 정보부 모사드가 몰랐다. 그래서 경고를 했어요. 너 왜 모르니?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심상치가 않아. 엄청나게 큰 규모야. 대규모 작전이야. 라고 계속 했는데도 그걸 무시했다. 그것을 이스라엘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문에 걸쳐서. 자, 그래 놓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건 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네타냐후가 길고 어려운 전쟁을 감내해야 미리 정보를 다 알고도 대응을 안 했다. 제가 봐서 지금 이스라엘 언론이 실었던 이집트의 말들은 사실에 가깝다고 봐지거든요. 네. 그러면 네타냐후는 그걸 알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는 일단 부인을 했지만 몰랐다고. 그건 우리 정치에서 많이 보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의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길고 어려운 전쟁을 감내해야 된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1000명 정도, 1000명 이상 사망자만 그런 것 같은데, 이 말은 그 1000명의 상당 부분이 네타냐후 책임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들의 목숨을, 자신의 국민의 목숨을 자기의 정치적 승부수로 활용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이슈입니다. 네. 본인이 직접 살해하진 않았지만 간접 살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놓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제 BBC 보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런 이제 가자 지구를 봉쇄한다. 그래서 전기도 끊고 물도 끊고 뭐 식량도 끊고. 자, 이래 되면은 그쪽에 병원이나 지금 거기도 부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병원이나 뭐 노인들이 있는 요양원 이런 데가 이제 인도주의적 피해가 먼저 발생을 하겠죠. 아이들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전 세계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지요. 전쟁 범죄에 가깝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제로 행동을 해서 장기적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일종의 경고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다른 내용을 보니까 이 국방장관의 한 말이 원문이 어제 BBC는 이 부분을 빼고 보도를 했어요. 이 부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자, 다 끊겠다. 뭐 연료도 없고 뭐 음식도 없고 전기도 없고 이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 휴먼 애니멀과 싸우고 있다. 하마스 팔레스타인인들을 휴먼 애니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탈을 쓴 동물이다. 이야, 저는 이게 사실인가? 이런 게 처음에는 잘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의 언급이고 그 뒤에 내용을 뭐라고 했느냐. We will act accordingly 했어요. 그에 따라서 행동할 거다. 그들을 동물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본다. 이 말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지금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마스가 공격할 것을 알면서도 일단 방치해 놓고 자신들의 국민을 희생시켜 놓고 거기에서 흥분을 유도해서 반격을 가하면서 그쪽 상대방을 동물이라고 그런다? 예, 이거는 세제곱이죠. 자, 이거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기 시작한다는 게 이스라엘이 지금 세상의 변화를 얕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물이다. 네타냐후도. 이스라엘도 어찌 될지 잘 모르겠다. 왜냐?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힘 있는 나라들이 관심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관련된 그 기사의 부분 세 부분 정도를 발췌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느냐? 자, 이집트가 꼼꼼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보면은 이제 AP통신하고 AP통신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연합통신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거기가 이집트가 꼼꼼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집트 정보부 사람이 그렇다고 개인 자격으로 이야기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집트의 공식 입장이고 이렇게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은 이집트가 아주 공공해지기 때문에 네타냐후한테 엄청난 타격이 될 줄 알면서도 이 보도를 이 인터뷰를 한 것이고 네타냐후의 지지 기반이 지금 상당히 위축돼 있기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언론이 이걸 그대로 실어다 나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자, 종종 의혹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종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이집트가 이스라엘 정보부 모사드에 서로 이제 업무상 협의가 종종 있다는 의미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 차례 여기 말 something big 뭔가 되게 큰 것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예. 서로 간에 이런 움직임이 있어 하고 그냥 아주 캐주얼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래저래 계속 알려줬다는 거예요. 너 반응이 너 모르니 이거 혹시? 내가 봐도 지금 엄청난 움직임이 있는데 거기는 항상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곳이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고 옛날에는 군사적으로 점령까지 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내부 사정을 모른다? 믿기 어렵다는 말씀을 어제 그제 드렸고 그건 다른 나라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첫 증거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무시했다. 알면서도. 보고를 받고도 무시했다. 이것이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즉 모사드는 모사드의 일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사드가 흐리멍텅해진 게 아니고 권력기관이 취약해져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부의 보고가 상부까지 안 갔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모사드도 일을 했다. 그런데 최상층부에서 무시했다.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도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상황이 곧 아주 빨리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급하게 알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너희는 왜 이렇게 반응이 없니? 대규모 공격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경고를 아주 가볍게 취급했다. 가볍게 취급했다는 것이 그 담당자들의 태도를 말하는 건지, 애써 무시한 건지, 이런 거는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그럼 마지막에 확실한 것은 이게 있어요. 이것은 앞뒤 맥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해도 큰일이 날 것 같고, 거기서 뭐 큰 사건이 나면은 그 212만 명의 사람이 있는 곳이고,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들, 지중해를 면한 나라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아랍에서 중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많은 피난민, 우리말로 하면 피난민들이 그렇게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가 돼 있어요, 지금. 저기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데.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팔레스타인인들이. 1번지가 이집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11km나. 이거는 이집트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조바심이 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걸 보고 이집트 정보부 수장 아바스 카멜이 네타냐후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예외적이고 끔찍한 작전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마스의 공격 10일 전에 불과 또 경고를 한 바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전화까지 해서 이름까지 등장했죠. 이집트 정보부 수장 아바스 카멜. 근데 막상 AP통신과 이 이야기를 한 정보부 당국자는 자기 이름을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잖아요. 이거는 이집트가 확실히 빠져나갈 구석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할 바를 다 했다. 이웃 국가로서. 여기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된 국가로서 최선을 다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스라엘이 져야 된다.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걸 이스라엘 언론이 그대로 전달했고,
네타냐후가 여러 가지 변명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부인하는 것까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도했어요. 의미가 크죠. 그리고 이집트의 지금 입장은 국경을 강화하면서 틀어막는 거예요. 요 뒤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집트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여기 보면은 클레이턴 모리스라는 사람이고, 여기 보면은 리덱티든가 뭐 이게 미국 사람이에요. 남녀가 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구독자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구독자가 215만 명이더라고요. 215만 명. 여기 보면은 제가 살펴봤는데 이 채널을 하는 목적은 뭐냐? 미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알 권리가 너무 많이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알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채널을 운영하고 215만 명이나 되니까 상당하죠. 자,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인 클레이턴 모리스, 이 그림 속의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신빙성이 있다고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제한 조건을 걸고 언론에 확인이 안 된다는 내용. 뭐냐? 이 사람이 지금 이집트에 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집트 북부. 저 가자 지구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건데 뭐라고 그랬느냐? 미국이 이집트에게, 이거는 지금 몇 시간 안 된, 어제 하루 24시간 안에 이야기예요. 미국이 이집트에게 병력을 보내라. 요구했다. 가자지구로. 즉, 뭐 제가 이야기로는 이스라엘과 어떤 연합군적인 모습을 취해야 되잖아요.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여기 직접 발을 담그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군사적인 움직임을 하면 이때까지의 세력권이 되게 그나마 근거리 꾸려왔던 그들이 생각하는 틀이, 구도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미국이 군사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란 문제에 대해서 선을 그은 거잖아요. 뭐 개입했는지 개입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집트가 그래도 강국이고 국경을 면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가서 연합군적인 모습을 좀 취해라. 그러면 선악의 구도에서 약간 선 쪽으로 구도 설정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즉 미국은 할 수 없으니까 네가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 이제 이집트는 경제도 좀 안 좋고 힘든데 미국의 말을 쉽게 무시하지 못할 입장인데 이런 전제가 지금 이 사람 말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걸 대차게 거절했다. 천만에 아니요, 나는 개입하지 않는다. 자, 이런 과정에서 AP통신에 저 언급이 나온 거예요. 이집트 첩보부, 정보부가 다 알렸는데 막상 하나도 아무 짓도 안 해놓고 결국 저거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는 거라고 강하게 암시를 하면서 미국이 왜 나서서 나보러 저기 가가지고 뒤시다거리 하라는데 하냐. 지금 명분도 엄청나게 약한데 말하는 거 봐라. 휴먼 애니멀이라고 그러는데 난 못 간다. 자른 거예요. 부담스럽지만. 그래서 이야기가 앞뒤로 맞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 지금 이 사진들은 팔레스타인을 응원하는 자, 이것은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이번 이제 공격 전쟁을 일으키면서 원했던 그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젊은이들 사이에 팔레스타인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하버드 대학 총장이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원해야지, 지금 젊은이들이 목소리가 너무 편향되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자,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주 중동 국가들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건물에다가 조명을, 지금 팔레스타인 국기 조명을 넣은 겁니다. 둘째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팔레스타인 국기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이집트 카이로에서 찍힌 사진 같습니다. 카이로에서도 그런 게 있었다. 즉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행보를 보인 거예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거절의 이유로서 자기가 마땅한 일을 해놓지 않고 물이 엎질러졌다고 그 뒤치다거리를 우리한테 시키려고 그러냐? 그것을 미국이라는 힘을 빌려서 난 그럴 수 없다. 난 땜빵용으로 사용되기 싫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또 지금 보면은 영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프랑스나 독일의 반응은 지금 이에 대해서
이집트가 이것을 가운데서 뭐랄까 중재를 해야 된다. 그 역할이 중요하고 지지한다. 이런 표명들이 나오고 있어요. 절대적인 이스라엘 지지가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봐서는 이집트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편이 아니거든요. 벌써 공공에 몰린다. 3일 만에. 예.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 사실 하나만 확대되더라도 지금은 힘으로 누를 수 있겠지만 기강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차분해져서 앞뒤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네타냐후한테 엄청난 후폭풍이 불 수 있는 뭐 장기 집권을 고사하고 감옥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집트 이야기를 하나 살짝 해보면 이런 거예요. 위에 내용이 뭐냐. 이게 이제 8월달 기사인데, 이집트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뭐 포탄이나 이런 거 좀 지원 좀 해라. 이집트한테 요구했어요. 이집트가 그걸 거절합니다. 예. 대단하죠? 예, 예, 예. 자, 그때 우리가 미국한테 포탄 팔아줬을 때잖아요. 예. 선의의 도청까지 당하면서 미국도 아주 우리가 쭈뼛쭈뼛했다는 거죠. 혹시 안 판다 그러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만큼 압력을 가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30만 말 정도 팔았잖아요. 팔았다고 일단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집트가 거부한 거예요. 자, 이집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러시아의 구애도 받고 미국의 구애도 받고 그런 입장이 있어요. 또 따라서 양쪽 다 지원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쪽한테 좀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도 이집트가 약간 수출하는 품목에 있어 가지고 미국의 제재를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쪽으로 좀 가까워졌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원하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도 건설하고 있죠. 예. 몇십 주짜리. 예. 그중에 일부가 또 러시아가 수의 계약으로 우리한테 또 넘겨줘서 우리가 또 그 수십 3, 40조 되는 계약이 한 10% 정도를 또 우리가 또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다른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절해놓고 이것은 다시 병력을 보내라 라고 또 요청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집트 입장에서 엄청나게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나를 그냥 되게 혼내놓고 일은 또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 다급하다는 것일 수도 있고, 예. 너희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부분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집트가 거절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도 안 보내. 그리고 가자 지구에 우리 병력도 안 보내. 이거는 믿는 구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믿는 구석이 없이는. 예. 이집트도 자기들의 몸값을 알고 있고 지금 러시아가 제시하는 그림들도 맞다. 지금 세계의 판도가 앞으로 무게중심이 어디로 옮겨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어떤 판단이 섰고 우리 이집트의 번영과 향후 새로운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러시아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도 거절 못했잖아요. 자, 그런데도 그 밑에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보면은 6일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집트에다가 무기를 팔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의회에다가 어떤 협조를 구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 이집트가 그만큼 핵심적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한테 쌀쌀맞게 했죠. 무기 우크라이나에 보내달라는데 그것도 안 보내줬는데도 저걸 우리한테 묶어놓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무기를 좀 더 팔 수 있게. 예, 우리가 팔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로부터 살 거니까. 아니면 한국으로부터 살 거니까. 우리 K2 전차에 관심 많잖아요. 이 나라가 러시아 전차도 몇백 대 가지고 있고 M1 에이브람 전차도 몇백 대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이 다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오래됐거든요. 그걸 대체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하고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K2 전차가 그게 물망에 올랐었죠. 지난 정부 때. 예. 자, 요런 애매한 고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랑 가자 지구랑 이스라엘이랑 또 엮여져 있고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랑 또 엮여져 있어요. 또 시리아와 특히 국경 사이의 쿠르드족 그들도 가자 지구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예.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현재 아랍의 강국인 이란과 사우디 두 나라가 화해를 했죠. 지금
처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중재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은 내용적으로는 러시아가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자, 미국은 포위됐어요. 시리아에서도 불리하거든요. 내전, 반군을 지원하는 부분이. 러시아는 아사드 정부군을 지원하죠. 불리하죠. 왜냐? 이라크에서 밀려나갔고, 아프간에서 밀려나갔고, 그 과정에서 사우디나 UAE한테 실망을 안겼죠. 그래서 빠져나가면 이란하고 사우디가 싸울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네. 미국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우디는 완전히 노선을 러시아랑 맞추잖아요. 그럼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들이 이제는 가자지구로 들어와서 타협하자, 협상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이집트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 되면 협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이 하마스가 보고 있는 그림이고 이 시점을 선택한 것이고 네타냐후가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을 해요. 그 결과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자, 뭐 이거는 포함 안 시킬까 하다가 제가 잠시 이제 편의점을 갔는데 뉴스를 언뜻 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마스가 사용한 RPG가 북한제다. 네, 그래서 하마스가 공격했던 그 파티장, 젊은이들이 놀던 그 파티장에서도 이 RPG가 사용됐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깨알같다. 그런 부분까지 군사 전문가까지 출연해가지고 북한을 어떤 악마화 시키려는 그런 부분들은 좀 과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이건 아마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이 그린 하원 의원이라고 공화당 소속의 의원이고 좀 튀는 사람이에요. 튀는 사람이고 뭐 음모론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함 안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신뢰성 자체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아까 편의점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이걸 포함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이거 폭스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제법 크게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고가 잘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마스의 무기가 보니까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온 것 같더라. 또는 아프간에서 왔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무게 중심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실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수거한 뭐 파편 같은 거 보고 시리얼 번호를 읽어봐라, 찾아봐라, 1년 번호를. 그럼 이게 어디서 왔는지 금방 확인될 거다. 기록이 다 남았을 테니까. 이런 주장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녀의 유일한 정언이었으면은 다른 어떤 정황이 없으면, 다른 이제 맥락이 없으면 무시할 수 있는데 맥락이 있죠, 지금. 미국 의회 자체가, 미국의 상층부 자체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대오를,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대오에 금을 가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도가 자제되어 있을 뿐이에요. 뭐냐? 이 돈이 빠지고 있다, 새고 있다. 젤렌스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젤렌스키를 밀어낼 때 아마 1번으로 등장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할 거예요. 이게 젤렌스키를 버릴 때. 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이거 추가로 돈 줘도 되나?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이미 제기가 돼 있어요. 자, 그 점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맥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런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최근에 국방부 장관을 이런 이유로 자른 거예요. 해임했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성을 보인 거예요. 예, 근데 그건 어떤 상징적인 사안이고 실제적인 틀은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미국 측 인사들이 돈을 빼돌린다. 이런 의혹도 미국 의회에서 제기된 바가 있어요. 좀 애매하잖아요. 평상시에 감사를 하고 행정적으로 돈을 쓰는 그런 거하고 좀 다른 특수한 경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뭘로 지원하든지 간에 거기에 상당히 큰 빈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인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의혹 충분히 공감이 돼요. 왜? 미국도 그런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이 이야기를 한 근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하마스 쪽에서 여러 동영상을 내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동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저기 전투 장면. 거기서 하마스 병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이 무기를 보내준 우크라이나에 감사한다. 예. 그래서 그걸 꼭지로 가지고 이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제기한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맥락을 봤을 때 아니다라고 잘라서 말할 수 없다. 자, 베트남이 망할 때도 우리 그런 이야기 수차례 들었죠. 우리 어릴 때부터. 예, 미국에서 무기 다 갖다 주면 그 다음날 다 베트콩 손에 다 가 있다고. 안비장이 그래 돼가지고.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